균아, 안녕. 균쌤이야. 6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치? 쌤이 모의고사 영어 영역에서 알아두면 정말 좋은, 그리고 실전에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꿀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지금까지 너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왔든, 그리고 현재 너의 영어 등급과 성적이 어떻든 간에 사실 실전에서는 다 평등하거든. 정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기도 하고, 내가 대비한 여러 모든 것들이 막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진짜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다 예상하고 대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예상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쌤이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도움 진짜 많이 될 거야. 끝까지 꼭 시청을 하고 도움되는 내용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 오늘 쌤이 이야기해줄 꿀팁은 총 4개. 4개가 될 거고, 자,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 첫 번째, 반드시 시험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가자.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로 이 제한된 70분이라는 시간 동안의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는 평소에 하던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평소에 70분의 시간을 재면서 그런 시간의 압박 속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런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정말 많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당연히 실전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 처음에 뭘 해야 되냐. 내가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 것인지, 그치? 어떤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풀 건지, 아니면 특정 유형을 먼저 골라서 풀 건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는 현실적으로 버려야 되고, 어떤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영어 듣기를 하면서 뒤에 독해 문제를 풀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풀 거라면 시험지는 어떻게 접어서 어떻게 놓고, 답안지는 어디에 놓고, 그런 책상에 종이 배치,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을 하고 가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마킹 같은 경우에도 내가 문제마다 마킹을 할 건지, 아니면 몇 번까지 풀고 마킹을 할 건지, 아니면 다 풀고 마지막에 뭐 5분 남았을 때 마킹을 할 건지 등등 정확하게 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시험장에서 그때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안 하고 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그냥 만만하게 시험을 보는 거지. 근데 사실 성적이 중요한 시험은 수능일 테고, 그 전에 모의고사는 사실 과정이잖아. 물론 모의고사 각각도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과정의 의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을 내가 진짜 12년 공부해서, 물론 뭐 더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말 중요한 수능이라는 순간에 내가 적용할 문제풀이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혹은 시험을 응하는 태도, 뭐 자세,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 볼 때 미리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소중한 기회는 1년에 몇 번 없다라는 거. 알겠지? 집에서 문제집으로 이제 문제 막 70분 재고 푸는 거랑 실제로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진짜 시험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야. 정말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한 번 한 번의 모의고사마다 내가 수능 친다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가서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강조를 하도록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문을 읽었어. 근데 읽었는데 읽은 다음에 내가 지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감이 어느 정도 오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돼.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겠냐면, 지문을 읽었어. 그러니까 내가 풀고자 하는 지문이야. 그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버리고자 하는 문제 말고 풀고자 하는 문제인데 풀었어. 근데 지문을 읽고 나니까 전혀 감이 안 와.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감이 안 와. 그러면 이 순간에 너가 해야 될 거는 무조건 넘기는 거지. 그치?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이 문제는 무조건 풀기로 했었으니까 어떻게든 풀어야 돼. 물론 맞는데 그 7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지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있으면 5분, 10분 진짜 금방 흘러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5분, 10분 흘러가고 나면은 뒤에 있는 문제를 집중해서 풀 수가 없어요. 일단 시간 내가 여기서 많이 소비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간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엄청나다는 거지. 그래서 딱 지문을 읽었는데 전혀 감이 안 온다? 그 지문은 과감히 지나가야 돼. 대신에 내가 풀어야 되는 유형으로 정해놓은 문제라면 문제에다가 체크 표시를 하는 거야. 체크 표시를 눈에 딱 띄게 해놓고 넘어가.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45번까지 쭉 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 읽어보라는 거지.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집중된 상태로 지문을 다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상황에서 내가 지문을 읽었는데 그래도 한 70%, 80%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 20%에서 30%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답은 솔직히 딱 못 고르겠다 싶은 상황이 있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돼. 넘어가서 일단 다른 문제를 다 풀고 올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1분, 2분 더 투자해서 이 문제 제대로 풀고 넘어갈 것인지. 이거는 이제 평소에 본인이 어떻게 연습을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이래서 평소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는 평소에 그래도 딱 읽었을 때 딱 답이 한 번에 안 보이면 넘어간다. 그렇게 연습을 했다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그 순간에 그걸 고민을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지문을 다시 읽을 것인지 아니면 일단 넘어갈 것인지. 근데 그 고민하는 시간조차 굉장히 아깝고 그 고민하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다 1분, 2분 혹은 5분, 10분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뮬레이션 1번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지 그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시험을 치르길 바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을 읽고 문제를 딱 봤다. 지문 잘 이해됐고 선택지로 딱 갔어. 근데 보통 어려운 문제들이 선택지에서 헷갈리잖아. 그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 자, 선택지가 두 개가 헷갈리는 상황에서 지문이 있을 거고 선택지 1과 선택지 2가 있겠지.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 헷갈리는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지문과 선택지 1, 그치? 그 다음에 지문과 선택지 2 이렇게 지문과 선택지를 놓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뭐가 더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사실 내가 처음에 지문을 읽고 선택지 두 개가 헷갈렸다라는 거는 지문을 또다시 읽어도 그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이 느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이미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치? 어떤 내 생각의 틀에서 1번 아니면 뭐 4번이야 이렇게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자꾸 지문을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게 돼 있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 1번 선택지와 4번 선택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그 두 개 선택지를 놓고 그 선택지끼리 먼저 비교를 하라는 거야. 분명히 비슷한 내용은 맞겠지만서도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를 거란 말이야, 선택지에서. 그치? 그 차이점이 뭔지를 먼저 확인해. 그러고 나서 지문이랑 선택지 두 개에서 그 차이점을 끼워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문을 선택지와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선택지끼리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둘의 차이점이 뭔지를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과 비교를 해서 접점을 찾아라.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쌤이 전하고 싶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 실전에서 적용하면 도움 정말 많이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내용이 되겠지. 시간이 좀 남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남는 게 내가 잘 풀어서 남을 수도 있지만 내가 뭐 절대 못 푸는 문제들도 좀 있단 말이야, 솔직히. 고정 1등급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뭐 시간이 남아서 찍을 수도 있고 부족해서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막 찍지 말고 어떻게 찍으면 좋냐. 아무래도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번 선택지나 3번 선택지? 특정 선택지한테 막 그 개수가 쏠리게, 정답의 개수가, 빈도수가 쏠리게 내지 않는다는 거야. 최근 5개년 수능만 봐도 1, 2, 3, 4, 5번의 선택지 나온 개수가 최소 8개에서 최대 10개야. 그러니까 원래는 45문제니까 1, 2, 3, 4, 5번 5개 선택지를 계산을 하면은 한 선택지당 이제 9개가 나와야 딱 정확하게 맞는 건데 8개에서 10개 사이로 보통 나온다. 뭐 7개나 11개까지 거의 가지 않아.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본인이 일단 자신 있게 푼 문제들, 뭐 예를 들면 듣기나 그 다음에 독해 중에서도 좀 쉬운 문제들 있잖아. 그치? 그런 문제들을 먼저 마킹을 한 다음에
좀 빈도수가 적은 정답으로 찍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더 높다. 물론 이거는 좀 전반적인, 좀 총체적인 어떤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시험마다 뭐 그날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어. 근데 일단은 전반적인 방향을 쌤은 제시를 해주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최소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번호로 찍지는 말자라는 부분. 여기까지 해서 총 4가지의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시험 보는 날 실전에서 그 7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머리로 알아도 시험 보는 당일에 실전에서 적용 안 하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 그렇잖아. 단어 아무리 외워도 시험날 시험지에 있는 단어 기억 안 나면 가치가 없잖아.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본인이 어느 정도 체화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용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6월 모의고사 이후에도 평소에 본인이 뭐 70분 시간 제곱 문제를 푼다든지 혹은 그 외의 모의고사를 실제로 응시를 한다든지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경지까지 사실 가져야 실제 정말 긴장감이 고조되는 수능 날에도 원래 평소에 하던 습관이 그대로 발휘가 돼서 문제없이 대비한 대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번 6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쌤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모의고사에서 사실 그리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한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일이고 기적에 가깝다고 봐. 왜냐면 뭐 본인이 공부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텐데 그 어떤 환경에서 하든 간에 실전이랑 같을 수는 없거든. 실전에는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준비한 거, 내가 공부한 거 100% 발휘만 해도 정말 기적에 가깝다고 봐.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하고 준비한 것들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정말 그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도 어느 정도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점을 반드시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쌤이 6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실전 모의고사 응시할 때, 실제로 응시할 때 중요한 꿀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본인 실력만큼 딱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앞으로도 이제 노베탐구생활 채널에서 쌤이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 될 만한 내용들 많이 업로드할 거고, 이번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경향 분석이라던가 뭐 해설 강의, 뭐 기타 여러 가지 컨텐츠 준비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딱 해주고 영상 올라오면 바로 튀어와서 보고 도움되는 내용 얻어가길 바래. 오케이. 쌤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 안녕.